페이지 248쪽에 바이오 모피가트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문단별 중심 내용 정리하고 문제 해설하고 끝낼게요. 문제도 5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단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생물 형태주의를 주장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된 등장 배경에 대해서 1분 단위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등장 배경 첫 번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시대적 배경.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배경. 두 가지 측면에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시대적 배경 측면에 살펴보면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겠죠. 즉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보다 과학 기술이 중요하게 되는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철학적으로는 학자가 한 명 나와요.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생명주의적 사상 때문에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대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생물 형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기계처럼 판단하는 기계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학적 기반을 지지하는 예술이 생물 형태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문단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문단에서는 그로 인해 만들어진 바이오 모픽 아트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대체 바이오모픽 아트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바이오모픽 아트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결국 주목한 건 뭐냐면, 생물이니까 자연 속에서 생물체들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생물체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라고 하는 걸 언어로 바꿨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생물체가 달라지는 모습, 생물체의 변화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는 장치를 하나 설정을 해놨대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상상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건 예술은 창작하는 거라고 하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상상력을 자극하게 해서 새로운 형상, 같은 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생물 형태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감.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모든 구성 또는 모든 만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가 유기적이다라는 뜻이죠. 유기적인 생명감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모픽 아트가 됩니다. 결국 자연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바이오모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특성이 나와야죠. 바이오모픽이라고 하는 건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자연의 생명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바이오모픽 아트의 특성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하는 건 앞에 예술가의 상상력이 열어졌다,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력과 새로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에서 형성되어 있는 생물들 또는 자연의 모습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예술가의 상상력과 무의식적인 것에서 형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나 비밀이나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를 바이오모픽 아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작품의 조형, 즉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요소로 어떤 걸 사용했냐면 근원적인 생물체, 아메바와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조형 요소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동물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기적인 형태도 조형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조형 요소를 사용해서 바이오모픽 아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끝이 없는, 즉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작품의 조형 요소로 선택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문단은요, 이러한 바이오모픽 아트에 드러난 계속 생물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물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사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의 기초에서 만들어질 텐데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규칙할 거고요. 우연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규칙성이 있다기보다는 규칙성이 떨어지고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연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고 미완결된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애매모호하고 남들이 보기에 완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모호되고 미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은 다양할 거고 이런 것을 복합적인 성격이라고 나오죠. 분명하면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겠지만
모호하다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바이오모픽 아트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추상 미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 구체성의 반대말이 추상성이죠. 추상성과 그리고 상징성.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별도로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징성, 그리고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주의의 우연성, 그리고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이오모픽 아트다라고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사실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아트가 바이오모픽 아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문단 보시면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항상 예술이 나오면 마지막에는 중심 소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의 또는 예술적 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술적 의의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도 추상미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럼 바이오모픽 아트를 통해서 현대에 있는 저러한 추상성과 상징성, 우연성, 비합리성을 바탕한 다양한 작품들이 활용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술적 의의가 될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요. 문제로 들어가서 바로 보실까요? 책 풀었다. 마지막 회차라고 책이 찢어지네. 배고파.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초콜릿 있는데. 초콜릿? 사이즈가 얼마나 거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감정이 되게 재밌어. 어떤 초콜릿이야? 키캣. 오! 인가? 키컵. 키캣. 아 뭐였지? 맞는 거 같은데. 키컵. 근데 좀 녹았어. 아 그럼 아니야. 나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거 먹고 싶어. 뭐야 내가 제대로 된거 아니야? 아 너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겁나 진짜 진짜. 미는 거 아니야. 먹은 건데. 보성은 학교장 추천 그거 학교에서 조사했어? 네 했어요. 아 오늘 했어. 보성. 성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덕성은? 교과 했어? 안 했어? 아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내가 니네 단톡방에 계속 올려줬잖아. 아니. 성수도 올린 것처럼. 성수랑 덕성은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서울대나. 서울대는 끝났고 이미 애초에. 뭐라 하지?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데. 아직 물어보고 있어. 보성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한대? 그 성적 순으로 짜는데? 만약에 동국대처럼 인원 제한 있는 대학교는 어떻게 한대? 일단 지방이 논의하죠. 아 쌤들끼리 논이야? 와 그럼 밀어주기 개쩔겠네. 진짜. 성수는 아마 성적순일 것 같고 그 홍준쌤한테 물어봤는데 성수는 무조건 성적순이에요. 짤 없대. 무조건 성적순이라고 하는데 보성은 왠지 불안한. 진짜 가고 싶었었는데 학교에서 장난질 할까봐 난 너무 불안해. 보성이 그런 거 엄청 심하지 않나? 보성은 좀 심해. 내가 봤던 학교 중에. 아 그래? 몰라. 아니 시험 문제도 그렇고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썼어? 미수야 몇 개 썼어? 2개 받았어요. 아? 2개 받았어. 받았어 벌써? 아 오, 벌써 끝났네 너 그러면? 어디 교과로? 여기서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할 테니까 손가락 여기 그려주면 안 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건국되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앞글자만 그려도 알 것 같은데? 좀 내가 눈 감아 나만 보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라서 쓴 거야? 너가 판단한 게? 근데 어디 학교를 쓴다는 게 아니고 그 일단 쓸 사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라 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화 오셔가지고 2개 학교 써주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 너가 A 대학교를 썼으면 너 A 대학교 됐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제가 원하는 학교를 어.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약간 가능성 같은 거. 아 학교에서 그럼 필터링을 했네. 너가 A 대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는 B 대학이 될 것 같으니까 너 B 대학 추천서 써줄게 이렇게 한 거네. 근데 제 성적보다 높은 데를 못 가가지고. 교과? 네. 아 근데 올해는 혼돈의 카오스라니까. 올해는 진짜 몰라. 카오스에 카오스. 카오스의 카오스의 카오스야. 카타카. 네, 카오스예요. 아 진짜 올해는 몰라서 종합은 당연히 상향을 적잖아요. 종합은 당연히 상향을 적는 거고 교과도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게 써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럼 나왜 됐어? 근데 너 이과니까 약대 신설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 생각해가 좀 높게 줄 수도 있어. 약대 신설 때문에 이과 애들이 약대로 빠질 거거든. 의사 그래 공대 갈 애들이 성적이 조금 더 되면 약대 가겠지. 예를 들어서 공대 가는 애 약대 가가지고 약사에서 평생 놀고 먹는 건 아니죠.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강원도에 약국 하나를 역 근처에 하는 사람이 제가 지인의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강릉에 가면 태평양 약 이거 성우 말하면 안 된다? 잘라요. 아 방송이 아니잖아요. 강릉에 가면 태평양 약국이라고 있어요. 강릉 시장에 가면 태평양 약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만 약국을 15년 하셨대요. 근데 거의 약간 토박이 이런 느낌이어서 1년 연매출이 2억인가 봐. 약국인데. 와, 대박. 난 그 얘기를 내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와, 지렸어 진짜. 그러니까 작년에 듣고 와 무슨 약국 하나가 연매출이 2억? 그러면 3년 일하면 6억이야? 쩐다. 진짜. 그치? 와, 거기다가 그거 다 주식하거나 돈 모아가지고 하면은 한 3, 4년 만에 서울에서 집 살 수도 있는 거야. 와, 쩐다. 그래서 올해 약대가 신설되면서 약대가 다시 생기면서 와 이거는 이과 애들은 진짜 약대의 경쟁률이 엄청 셀 거다. 오히려 여고. 그래서 오히려 민수한테 몇 장 받았어? 너 썼어? 추천서 달라고? 너 한 장 받았어? 어디? 높은데? 이거 웬만한 거. 민수 뭐 쓰는? 아, 써서 보여주네. 나도 보고 싶다. 수시가 너 사이즈인 줄 알았어. 근데 잘 어울린다 학교 이미지랑. 이제 왜? 소개. 헤헤 나만 맞처럼. 과는? 학과는? 그냥 진로. 어? 그냥 진로들. 나 그러니까 너 진로를 내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학과 생명? 근데 거기는 진로에 있어가지고 학부? 끝났지 않아? 과학 중에 제일 안 돼. 생명? 근데 생명 관련된 학부를 들어가거나 학과를 나오면 뭘 해요? 잘 몰라가지고 연구원? 근데 그럼 물리 나와도 연구원, 화학 나와도 연구원 아니야? 아 이게 너무 내가 문과 계열 생각이라서. 근데 그 과정이 뭐몇 퍼센트 하면 되는 거? 근데 공학과나 뭐다 엄청 많잖아요. 뭐 신소재는 신소재는 공장이라고 비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소재면은 그냥 원자재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지? 뭐 그런 거. 원단 단순하게 그냥 막역하게 아닌가? 모르겠네. 남친은 무슨 과 써? 저요? 과. 사회. 사회? 사회 인문이에요. 소연이랑 거의 비슷하네? 성향 뭐 비슷하게 하고 있네. 넌 뭐야? 소연이 과는 뭐 써? 미디어? 미디어? 그러려면 대학 가야 돼. 아 미안.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잘 어울려 미디어 소연이랑. 너 그쪽이 약간 전문가적인 모습 잘 어울려. 직업결 매니저 같은 거 해. 그래서 그냥 아니 미디어는 소연이 어렸을 때부터 잘 어울리는 학과였어. 그냥 잘 어울려 미디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소연이가 미디어 말하면은 오 납득 이런 이미지야. 면접 보러 갈 때 포카 들고 갈게. 나연이 이렇게 아. 근데 포카가 약간 부적이에요. 맞아, 진짜 나 이거 다녀야 돼. 진짜라니까. 아니 난 농담 삼아서 이제 면접관이 앞에 있을 때 미디어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포카 촥 하면서 보이시죠? 이게 역대 행정들입니다. 21세기 미디어 사회에서는 포카를 통한 재테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하나, 아, 얘 진짜 신선하다. 또 하나, 얘 또라이인가? 근데 전자가 되면 좋지. 근데 어쨌든 각인은 되는 거죠. 응? 각인 기억에 남기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불복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 교수도 약간 미디어 쪽 열린 사람이라면 좀 신선하다. 나 아침에 운동하는데 어깨 못 연다고 트레이너가 어깨 꺾어놔가지고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 됐습니다. 아, 다음 주에 인바디 숙제 검사해야 돼. 근데 지난번 최근 인바디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지금 5kg가 빠졌어. 와 5kg가? 근데 단순 몸무게가 5kg인데 그게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게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요즘에 습관인 게 뭐냐면 자잖아요. 눈 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먹지 않아. 일단 체중계 위로 올라. 아니 그래도 말했잖아요. 이런. 아니 그 하나 올라간다고 못 참으면 문제가 있죠. 그게 아픈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빼야 좀 그래도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싶어서 올라가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됐을 때 그때에 비해 5kg가 빠져 있었어. 그리고 확인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인바디 숙제 검사가 있어. 근데 이제 5kg가 체지방이 빠졌는지 근육이 빠졌는지는 나는 모르잖아. 맞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5kg 빠졌으면 미친 거고 운동을 엄청 해야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 딱 여기서 오늘이 5kg 빠졌는데 지난번보다 8kg를 더 빼고 더 이상 살 안 빼려고. 8kg 빼면 몇 킬로 돼요? 그럼 80초. 80초. 아까 하은이 동생 만났는데 야, 하은이 아프냐? 그랬더니 죽을라 그래요? 막 이러다가 야 너 몸무게 몇이야? 그랬더니 저요? 어쨌든 나보다 많았어. 그래서 야씨 너가 내가 지금 몸무게가 이런데 너 이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는 근육인데요? 이러길래 저 바벨 100 들어요? 100kg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근데 100은 들어. 나 120까지 들어. 오 축하드려요. 아 진짜 재밌다. 근데 그러면서 왔는데 다음 주에 숙제 검사잖아. 아 통과해야 정말 기름진 곱창을 먹을 수 있어. 체지방량이 지난번에 17이었는데 17kg이었는데 왜? 그게 맞아요? 왜? 왜? 체지방량 공개하는데요. 아니. 잘못했어. 다시 말해. 아니 나 아니면 평생 이렇게 돼지가 체지방량이 뭐 얼마래. 그래서 그걸 쟀을 때 내가 맞아. 나오면 돼지보다 맞아. 오? 돼지 체지방량이 얼마인데? 얼마 안 돼. 20몇?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돼. 진짜 소윤이 말이 맞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 내가 사진 보여주면서 개돼지라고 했을 때 미소가 엄청 웃었잖아.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소윤이가 말한 것 때문에. 아 진짜. 근데 내 나이와 내 키에 이제 체지방량 적정이 8에서 15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2kg만 빼면은 곱창 기름진 거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다음 주가 이제 숙제 검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극단적으로 하고 있어. 왜냐면 통과를 해야 되니까. 통과 못하면 혼나. 벌 받는 것처럼. 나 돼지보다 체지방 많으면 어떡하나? 난 일단 무릎 걱정. 난 일단 남는 거. 아니야. 사람이 체지방이 많을 것 같잖아. 은근 숨겨져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아니라 수분이랑 어디 있어? 어딘가 있어요. 찾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90일 뒤에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16번. 입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예술 경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대표하는 주요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뭐 연관성 없죠. 작가도 안 나오고 주요 작가도. 2번 여러 학자 견해 안 나오죠. 3번 구체적 작품 예시 안 나오죠. 정답 4번이 될 겁니다. 철학적 배경은 생물 형태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피가트가 될 거고 그에 대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17번 내용을치 문제였습니다. 정답 5번이죠. 외관상 형태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했다. 생성, 성장, 진화라고 하는 게 외관상의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죠. 성장 과정이니까요. 내적인 요소라고 봐야 오히려 맞겠죠.
어렵지 않아서 나머지는 20번 정답 어휘 2번 먼저 정답 말씀드리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정답 2번이고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갈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술은 하기 쉬운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그림 그려놓고 설명만 잘하면 돼요. 말로. 그렇지 맞아 말로 누르는 거야. 거기까지 명성을 쌓아올리는 게 힘들죠. 난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 솔비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걔가 그림 맨 처음에 미술 작품인데 이게 허접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미술 뭐 미국인가? 어디 전시하고 막 억 단위로 팔리고 이런 데잖아요. 진짜요? 솔비가요? 걔가 이번 한 거 억 단위로 팔렸어 하나. 난 그거 보고 역시 돈 많은 연예인들이 미술 아니 송민호도 그림 잘 그리잖아. 맞아요. 위나의 송민호도 막 그런 거 보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막 미소가 그냥 후죽 해놨는데 소윤이가 그거 보고 말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우와 하면 그건 팔리는 거지. 뭐 이런 거죠. 할게요. 이 그림은 바이오픽 아트의 대표 작품으로 프랑스 예술 작가인 장 아르페의 토르소로 변형된 잎사귀이다. 아르프는 잘 봐. 종이 위에 마치 낙서하듯이 형태를 그렸대.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렸는데 완성된 형태를 보니까 형상이 떠오르는데 추상성이네요. 마치 나뭇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려놓고 말 만들면 된다고요. 한편으로 사람 이게 왜 사람이죠? 졸라맨도 아니고 이걸 어쨌든 한다. 토르소란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일컫는 용어로 토르소로 변형된 잎사귀라는 주제 자체만으로도 다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호하고 미완결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복합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형상이 우연성이네요. 생물체의 형태를 떠올리게 하는 건 뭐 추상성, 상징성 뭐 이런 거 될 거고 맞는 말 2번. 아르프가 종이 위에 낙서하듯 그림이 그린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바이오 모픽 아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예술가의 상상력 3문단에 나오죠. 무의식적인 것에서 형성된다. 3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정답 4번이죠. 4번 기하학적 추상미술이고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하는 건 이러한 기하학적 추상미술을 탈피해서 유기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하학적 패턴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연관성이 떨어지겠죠. 아래 보시면 구체적인 자연의 생물을 표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완결이 맞는 말이 될 테니까요. 19번 보기 볼게요. 자연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형태를 유기적 형태라고 말한답니다. 유기적 형태 동그라미. 마지막 줄만 비추실까요? 무한정한 다양성. 결국 이거는 3문단에 나오는 조형요소랑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로 바탕으로 정답을 보신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바탕으로 아래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죠. 예술 파트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문제를 차분하게 풀면 손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풀 때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건너뛰고 보세요.